자, 그리하여 우리가 알고리즘 네 글자짜리 수업이고 3학년 1학기로 우리는 포지셔닝 돼 있고 우리가 4분반이죠. 공사분반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첫 시간 간략하게 소개 정도 하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슬라이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출석부 봤는데 이제 제가 2024년도에 우리 과 1학년 수업, 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을 제가 했었단 말이에요. 두 반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얼굴을 봤던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기도 하더라고요. 군대 안 갔다 왔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시절 그 수많은 수업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보내고 이제 3학년으로 올라온 친구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뭐 절반 이상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든가 휴학을 한번 땡겼다라든가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겠죠. 우리 평균이 22.5학번이니까요. 아무튼 그런 친구들 위주로 앉아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중에 몇몇 친구들은 이제 그 재수강이 붙어있는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재수강 하려고 온 친구들, 그 다음에 다른 과 친구들도 몇 명 앉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공 기준으로 다른 과 친구들도 몇 명 앉아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요즘 막 뉴스 보면 막 별의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 보면 우리가 나쁜 짓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컴퓨터쟁이들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노후 보장에 지금 대실패하고 있다. 막 그런 얘기들, 흉흉한 얘기들 들려가지고 다른 과 친구들 입장에서 여기도 같이 구경해보고 졸업하고 싶다라는 그런 수요가 뭐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연유로 여기 와서 수강 신청해갖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전부 다 환영 인사 드리면서, 오늘은 그래서 뭐 우리가 특별히 진도 나가거나 하지는 않고 간략한 소개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그래요. 요 알고리즘 네 글자짜리 수업이 일주일에 3시간짜리 이론 수업으로 잡혀 있잖아요. 여기 이론 강의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98% 넘는 친구들은 아마도 이 알고리즘과 관련한 코드를 내가 직접 짜는 거를 원할 겁니다. 소위 뭐 백준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하고 나중에 회사 입사할 때도 뭐 코딩 테스트라든가 그런 건 내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수업에서 그런 거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앉아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거랑 관련해서 간단한 조사 조금 이따 마지막으로 하면 대충 지금 우리가 4시 반이잖아요. 5시 반에는 여러분 자리 박차고 일어나실 수 있게 한번 땡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 소개입니다. 제 이름은 이주호고 제가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8비트 컴퓨터였는데 제가 산 건 아니고 부모님이 사주신 거긴 하죠. 그래가지고 모니터는 비싸니까 그냥 집에 있는 그 TV에다가 이제 그 비디오 선 연결해가지고 키보드 딸깍딸깍 해가지고 막 간단한 막 우주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실행해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런 짓 하면서 지내다가 초등학교,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냥 일반적인 걸로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랑 관련 있는 대학교 과에 입학을 해서 어쩌다 보니까 그 컴퓨터랑 관련 있는 대학교의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석사 졸업을 하고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하고 박사 과정생, 그러니까 대학원생 시절에 뭐 지금의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제 막 예를 들면 컴퓨터 공부 대학교에서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저런 교양들 열어야 된다라는 수요가 갑자기 대폭발을 해가지고 대학원생인 저한테 이제 옆반 교수님이 이제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파이썬 수업할 사람이 필요한데 너 한번 해보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보셔갖고 오케이 콜 해서 제가 2016년도 2학기부터 제 이름을 걸고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사 졸업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박사는 이제 수료 상태로 남겨놓고 수업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래서 2016년도 2학기면 이번 학기까지 하면 딱 이제 10년을 딱 채우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거를 저는 일단은 우리 학교 출신은 아닙니다. 오랑캐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제가 다니던 학교 컴퓨터과 1학년이랑
다른 학교 컴퓨터과 1학년이랑 어차피 1학기에 파이썬 배우고 막 C 배우고 하는 건 똑같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수업하는 수업 자료 들고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면 돈이 복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2023년도 겨울에 구직 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한글 깔아갖고 이력서 써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6개 학교에다가 보냈어요. 그런데 3군데 학교에 붙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학교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원래 다니던 학교랑 다른 3군데 학교까지 다 해가지고 총 4군데 학교에서 2024년도 1학기부터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저는 일단은 이력서에 적은 거는 이제 그 돈 복사해야 되니까 파이썬 수업 관련해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2학기에는 또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뭐 늘 그랬듯이 뭐 학기 이렇게 지나고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 지금 한 반을 담당을 해야 된다 뭐 그런저런 얘기 나와가지고 요번 학기에는 이제 우리 어르신 친구들이랑 알고리즘 한 반을 담당하게 됐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얼굴을 본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복도에서도 한번 보긴 했는데 굳이 아는 척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게 같이 보낼 수 있게 됐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의 이제 소위 비정규직 외부 강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학력 위조가 됩니다. 사칭이 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허위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예를 들면 이봐요라든가 아저씨라든가 그러면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랑 같이 한 학기 진행하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박사 졸업 못했으니까 최종 학력이 석사란 말이에요. 석사가 영어로 마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 2시잖아요. 그래서 마스터 2를 줄여가지고 저를 마이님이라고 일반적으로 호칭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는 대충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소개를 천천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알고리즘 과목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3학년 1학기로 포지셔닝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친구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알고리즘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요즘 알고리즘 어디서 제일 많이 써요? 그렇죠.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그 충주맨 아저씨 채널 한번 구경했어요. 영상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메인 화면 유튜브.com 엔터 치면은 수많은 막 3년 전에 아저씨가 뭐 다른 사람이랑 어딜 갔네 뭐 그 있잖아요. 교도소 갔다 왔다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뜨는 거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불렀네 이런 식으로 댓글 달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본 적 있는, 이미 어느 정도 적어도 우리 과라면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를 그냥 대놓고 제목으로 붙여놓은 과목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오픈소스 SW와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비하면 훨씬 더 근본 있는 포지션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우리 소프트웨어 학부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컴퓨터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뭐 AI 학과 등등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반적으로는 얘는 빼놓지 않는 편일 거예요. 객체 지향은 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랑 자료 구조 요렇게 2개 정도는 일반적으로 딱 집어 넣어두고 진행을 합니다. 이걸 이제 3학년 2학기에 하는 과도 있고 뭐 2학년 2학기에 하는 과도 있고 등등이긴 한데 이거랑 이제 뭐 수학 쪽으로 가면 이제 선형대수라든가 그런 거 여러분 아마 이미 들어봤겠죠, 우리 과도. 그죠?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 이미 자료구조 수강해봤다가 대부분이니까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자료구조 수업에서 왜 자꾸 알고리즘이 나오지? 시험에 나오지? 과제로 나오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 수업을 듣고 여기까지 온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게 성격상 이 자료구조라는 과목이랑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주제가 다소 겹칠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그랬고 제가 수업 들을 때 학부 시절에도 그런 느낌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같은 느낌으로 6학점 12시간 막
괴물을 만든 거죠. 막 그런 식으로 막 실습 10시간씩 투자하고 막 그런 식으로 뻥튀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몇 년 전 메타였고 지금은 또 다시 그냥 3학점으로 분리해서 클래식하게 가자로 커리큘럼들을 다들 가져가시는 것 같아 보이기는 했어요. 아무튼 어쩌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 일단은 그 두 과목은 여러분이 새로운 자료 구조를 회사 간다 칩시다. 대학원 입학한다 칩시다. 연구실 간다 칩시다. 여러분의 손으로 완전히 새로운 자료 구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도입해서 내 프로그램을 만들 가능성은 오늘날 2020년대는 0에 수렴합니다. 알고리즘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학점짜리 일주일에 3시간 수업 16주차 해가지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특허를 직접 낼 수 있을 법한 기똥찬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택도 없습니다. 이미 어른들이 다 해놨어요. 그걸로 어른들이 다 이미 대학원 졸업을 해버렸어요.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이 실제로 지금 효율적이다라고 남들이 동의해 가면서 실전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우리 회사에 적합한 뭔가를 만드는 거는 이제는 학부 수준에서는 안 된다. 대학원 가야 된다. 대학원 가도 될까 말까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과목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 들어갈 때 면접에서 그걸 물어보니까 그리고 면접에서 그걸 왜 물어봅니까를 물어보면 회사 안에서 그런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단어들, 알고리즘 뭐 특정한 그런 뭐 유명한 친구들 몇 개들 아니면 그 알고리즘을 다룰 때 우리가 가져갔었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마치 일반 상식인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할 때 어떤 주제로서 내가 원활하게 들을 수 있고 그걸 감안한 내 의견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이 동네에서는 조금 그게 교양 느낌으로 작용하는 역사 같은 느낌으로 작용하는 느낌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은 빠지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사는 늘 그냥 뚝뚝 잘라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료구조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 막 그 빅 O 노테이션이라든가 이미 다 들어보고 여기까지 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몇몇 자료구조 수업에서는 갑자기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교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배열이랑 링크드 리스트의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거 얘기할 때 장점이랑 단점 논의할 때 나중에 이런 짓 할 때 배열 개빡친다라든가 그런 것들 설명하기 위해 마치 알고리즘에서 나올 법한 그런 주제들을 선행학습을 여러분이 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고리즘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이 이런 느낌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러분 아마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조금 특이한 느낌의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값을 담는 방법을 도입하면 우리 목표로 하는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와 같이 자료구조에서나 나올 법한 뭔가가 등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네 둘을 구분을 할 때는 일단은 자료구조 계열 수업들은 일종의 역사 내지는 수거를 배우는 느낌이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자료구조. 일단 스택이라는 친구 들어봤겠죠? 뭐 선입, 선출이니, FIFO니 뭐 그런 거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Q라는 친구도 여러분 요 Q는 스택보다 더 자주 들어봤겠죠? 그 이제 수강 신청할 때 우리도 막 대기열 시스템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요거 신청 버튼 한꺼번에 그 정시에 누르면 이 대기 앞에 몇 명 걸 먼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린 다음에 내 거가 이제 적용돼서 꽉 찼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큐라고 하잖아요. 뭐 롤 해봤으면 뭐 그런 거 기다려본 적 많을 테니까. 아무튼 상대방이 큐라는 단어를 섞어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랑 내가 머릿속으로 그 동등한 네모들 이렇게 순서대로 줄 서 있고 들어가는 화살표랑 나오는 화살표가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그런 느낌의 동일한 이미지를 서로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얘 말고 뭐 했습니까? 자료구조 계열에서 링크드 리스트 아마 해봤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해봤을까요? 바이너리 힙을 만들어 봤습니까? 그죠? 그것도 아마 수업에서 등장했을 거예요. 걔는 그냥 전부 다 줄 세우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거가 유리한 상황. 그래서 그 바이너리 힙이라는 걸 적용해서 그냥 Q가 아니라 소위 우선순위 Q라는 걸 여러분 최종적으로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 Q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부 재료로서 여러분이
뭐 2학년 시점에 자료구조 시점에 쓰기에 가장 편해 보이는 건 바이너리 힙이라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걔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트리 구조 여러분 구경해 본 적 있겠죠? 걔는 이제 어느 정도 확장을 한 거잖아요. 그죠? 내 자식 노드다, 내 다음 노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면 링크드 리스트고, 근데 그게 0개 이상이면 이제 트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내 이전 노드는 하나로, 반드시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거. 그게 링크드 리스트랑 트리의 공통점이라 말할 수 있고, 그 방금 얘기했던 프로퍼티의 유일한 예외, 링크드 리스트로 따지면 헤드 노드라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 트리로 따지면 루트 노드라는 친구가 전체 트리에 단 하나 존재한다라는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구경을 해봤을 겁니다. 약간의 확장을 한 거죠. 그럼 그 확장을 했을 때 그게 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언제 링크드 리스트 안 쓰고 트리를 쓰는 건데 를 여러분이 살짝 구경하면서 아마 BST라고 보통 줄여 부르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든가를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짠다거나 해봤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 성능 어때요? 복불복이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자료 구조를 굳이 도입하는 의미, 서치를 빠르게 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인서트 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실전에서는 그 BST의 원래 목표, 서치 오퍼레이션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로그 스케일로 줄인다라는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서트랑 딜리트를 더 느리게 만드는 방법을, 걔네들도 다 로그 스케일로 걸리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뭐 셀프 밸런싱이니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장황하게 들어봤을 수도 있고, 우리 학교는 자료구조 시간에 그 BST 실제 구현체 마지막에 뭐를 만듭니까? 뭐를 짭니까? B트리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아니면은 레드 블랙 트리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2, 3, 4 트리라고 부르는 그런 걸 들어봤습니까? 셀프 밸런싱 트리 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마지막 과제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안 나왔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한 학기를 보낸 겁니다. 걔가 보통 가장 어려운 과제일 테니까. 아무튼 방금 전 얘기했던 건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자료구조, 좀 더 복잡한 자료구조, 좀 더 이상한 코드 적어야 되는 자료구조들을 여러분이 기말고사 직전쯤에는 아마 구경을 할 거예요.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걸 굳이 왜 남들이 만들어갖고 발표를 해서 대학원 졸업을 한 건지 와 같은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여러분이 되뇌일 수 있다라면 되는 거예요. 자료구조라는 수업의 목표는 그런 이상한 바이너리 트리라든가 걸 여러분이 코드로 짤 수 있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왜 등장했고 이전 내용이랑 차이점, 그러니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링크드 리스트랑 일반적인 바이너리 트리는 분명히 공통점도 있습니다. 프로퍼티가 완전히 똑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엄청 간단한 차이 하나로 인해서 나중에 쓰임새가 그 다음으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었다 봐주시면 돼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이제 면접관님 앞에서 내가 청산유수같이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 요즘 다 블라인드 면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접관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소위 최소 배우신 분이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여러분이 그 회사에 들어갈 확률이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자료구조는 그래서 일종의 역사 내지는 수거, 이 동네에서 자주 쓰이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여러분 오픈톡방에서 서로 얘기할 때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를 과거 그걸 만드셨던 선배분들의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주변 이야기들을 곁들여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내 머릿속에도 담아두기 위한 약간은 창의적인 거라기보다는 주입식 교육에 가까운 그런 수업이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잘 수강하셨을 것이고 이 알고리즘 수업은 그 다음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수업을 포함한 알고리즘 계열 수업들은 여러분 앞으로 다양한 문제들 해결할 거잖아요. 그렇죠? 뭐 100주는 해봤으면 이미 수백 개, 수천 개 해봤을 수도 있죠. 자, 그런 내가 지금 컴퓨터를 활용해서 해결하려는 문제들을 우리 소프트웨어 학부니까 소프트웨어 전공자로서 바라보고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기존 거 어떤 걸 가져오면 좋은 것이냐와 같은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런 내 머릿속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적 노동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정갈하게
포멀하게 주장하기 위한 이 동네의 기본적인 규약들을, 방법들을 배우는 느낌이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구조 수업보다는 좀 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알고리즘 수업 자체에서 여러분한테 선택지를 막 다양하게 해서 비교해서 결과 레포트 내세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도 예를 들면 1980년대에 등장한 알고리즘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역사가 들어가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이전 알고리즘과 지금 요 두 번째 알고리즘의 차이점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한 숟갈만 더 얹은 우리 회사 버전이 어쩔 때는 좀 약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그 강세가 얼마나 더 강력한 강세냐 또는 그렇지 않냐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쓰기 위한 전공자로서의 말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느낌의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랑 나랑 서로 동등한 가치관, 동등한 잣대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새로 만든 버전의 상대적인 장점을 저 사람한테 어필하기가 좀 더 수월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만든 거니까 봐주세요. 이런 거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정량적 내지는 아까 얘기했던 좀 더 포멀하게 좀 더 그럴싸하게 좀 더 전공자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 새로운 뭔가를 하기는 논하긴 좀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선배들이 수십 년 논의하고 시험 봐왔고 했던 매우 중요한 이정표에 해당하는 그런 몇몇 알고리즘들을 우리도 마치 그걸 지금 새로 접했다라 생각하고 분석하거나 그게 제대로 잘 돌아갈 거냐를 검증한다라든가를 연습을 하는 느낌의 수업이라 봐주시면 돼요. 일종의 모작이라고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잖아요. 아무튼 그 정도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과목 포지션은 그 정도로 가져간다 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4반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전 4반이 끝인 줄 알았더니 이게 또 5반이 또 있댔네요. 그래서 자, 그래. 우리 비전공자 친구들은 그러니까 주전공 기준일 거예요, 아마. 주전공 기준 소프트웨어 학부가 아니라면 숨은 5반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론 수업이에요. 우리 학교도 실습이 낀 수업이랑 실습이 끼지 않은 수업의 상대평가 비율이 다르잖아요. 몰랐습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A 드릴 수 있는 비율의 상한선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이 순수 이론 수업이니까 상대평가로 가져가면은 아무튼 간에 4반에서 비전공자인 당신이 수업을 듣는다면 그 A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 지금 군대 갔다 온 어르신들이랑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불편하다라면은 지금이라도 5반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아무도 오지 않기는 했는데 이 4반을 듣고 싶어하는 전공자 친구들, 비전공자 친구들 꽤 있어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반은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간략하게 읊고 한 20분 정도 읊으면 오늘 수업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거예요. 방금 전 얘기했던 이 동네 사람들, 지금 뭐 어디 사장님으로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연구소장님 아니면 면접관님으로도 앉아 계실 수 있는 이 업계 사람들 사실상 모두가 본인의 20대 시절에 구경해 봤을 주요 알고리즘들을 우리도 그 직접 전통의 편승해 가면서 당시에 배웠던 그대로 당시에 논의했던 스타일 그대로 살짝 한번 맛보기를 해보고 넘어가는 게 일단 지상 목표입니다. 이게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남들 예를 들면 다른 학교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이미 들어본 내용을 우리 학교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좀 반쯤 의무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단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미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 없을 거잖아요. 뭐 정렬 알고리즘이니 뭐 그런 거 줄 세우기 같은 거 자료구조 시간에도 나왔을 수 있고 알고리즘에도 당연히 나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유튜브 알고리즘 자 이거 우리 못 짭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좋아할 만한 저 사람이 한 번 더 조회수로 올려줄 만한 유튜브 동네에는 이미 수조 개의 영상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 중에 맨 앞에 핸드폰 기준으로 한 4개, 5개 정도밖에 안 뜬단 말이에요. 뭐를 저 사람한테 띄워줘야 저 사람이 굳이 검지손가락 위아래로 휘휘 그거 다 돈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유튜브 본사 입장에서는 저 사람한테 다른 거 3개 더 보여주고 더 보기 클릭할수록 그게 광고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뒤에서 해야 되는 일은 늘어나는데 저 사람한테 수금할 수 있는 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튜브한테 최선은 저 사람이 그런 스크롤을 덜 하면서도 본인이 보고 싶어 할 만한, 본인이 직접 클릭할 만한 그런 영상을 상단에 노출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랑 직결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기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뭔가 진짜로 복잡한 덩어리가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오늘이랑 내일이 다르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 대중적인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대중적인 얘기는 살짝 내려놓고 대신에 지금 시점에 자료구조 딱 듣고 군대 갔다 온 지금 시점에 우리들도 납득 가능한 비교적 간단한 얘기들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단은 기말고사 보기 직전쯤에는 이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 중간에 막 쉬고 하다 보면 수요일에 우리 공휴일 있잖아요. 그죠? 그죠? 투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종강쯤에는 조금 더 그럴싸한 아직도 정답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살짝 같이 한번 머릿속에 흘려보고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나 살짝 생각해보고 예를 들면 한 달 뒤에는 어떤 게 나올 수도 있을 거냐를 상상해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강조드릴게요. 이 수업 한 학기 동안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갑자기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된다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그건 목표로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반대로 이제 여러분 우리 3학년 지금 학기에도 그럴 수 있고 뭐 운영체제라든가 컴퓨터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런 진짜 전공 핵심 내지 심화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들 여러분 수강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코드 짜는 건 무슨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는 예를 들면 뭐 프로세스 스케줄러라든가 뭐 그런 것들 여러분 구경해 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학부로서 여러분의 본 전공 안에서도 중간중간 새로운 알고리즘, 새로운 아이디어랍시고 튀어나오는 것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을 대폭발시킨 원흉에 해당하는 몇몇 친구들 내지는 거기서 새로 등장한 아이디어 그 자체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전 세계 사람들이 어댑트를 해서 본인의 컴퓨터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쓰게 만든 강력한 이게 왜 우월한지를 증빙하기 위한 수단들을 여러분이 구경을 할 때 우리 알고리즘 수업 내용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외우고 끝나는 건데 야 이거 없었을 때는 인터넷 어떻게 했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친구들이 몇 개가 존재하고 각각의 수업에서 적당한 타이밍에 튀어나올 겁니다. 우리 수업 내용 같이 구경하면서 이거 진짜 대단한 거네. 이전 사람들은 아쉽게도 이거를 떠올리지 못해서 수많은 낭비를 하면서 살았겠구나. 이게 진짜 혁신적인 차이점을 가져왔구나 같은 좀 더 그럴싸한 얼마나 그럴싸하냐면 그 당시에 그 새로운 알고리즘을 맨 처음에 학회에 발표를 할 때 그리고 그게 어셉트가 됐을 때 느꼈을 그 저자들이 맨 처음에 꿈꿨던 그 뭔가 내 대단한 거 개쩌는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의식이 막 용솟음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운영체제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수업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내가 대리만족 내지는 공감을 하면서 좀 더 재밌게 수업을 들으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게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심각하게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균 22.5학번이긴 하지만 아직은 완벽히 익숙해진 건 아니니까 요거를 목표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간단한 거부터 갖고 놀아가면서 빌드업을 해나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는 쉬울 겁니다. 자료구조보다도 쉬울 수 있어요. 기말고사 가기 위한 기말고사 이후 내용을 우리가 논의하기 위한
베이시스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좀 더 그럴싸한 걸 구경해 본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여러분만의 문제들 앞으로 계속 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맞닥뜨리시게 될 겁니다. 그때도 자, 그러니까 실전에서의 문제는 수많은 외부 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면 예를 들면 비용, 시간적인 비용일 수도 있고, 서버 몇 대까지 구매할 수 있나, AWS 크레딧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외부 요인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상황에 가장 적절한 거를 여러분이 골라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내 문제를 이전 대비 조금 더 포멀하게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한 이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법들을 같이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그런 비용 문제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빨리 끝나면 좋아, 보편적으로 빨리 끝나면 좋아. 그다음에 두 번째로 메모리 공간 많이 덜 차지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거야. 막 이 정도까지만 형이상학적인 느낌으로만 우리는 비용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 요 이론 그 자체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실전성이 전혀 없는데 그걸 빨라져서 뭐 어떡하라고 와 같은 생각이 들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작도 문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작도 문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특허청에 자꾸 막 뭐 각을 3등분하는 방법이라든가 막 그런 거 이제 올려가지고 무한동력 같은 느낌으로 발표하고 리젝트 당하는 그런 사례들 여러분 집에서 구경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작도 문제는 뭐 그거잖아요, 그죠?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 가지고 이거 어떤 게 제시됐을 때 그걸 가지고 저걸 그릴 수가 있냐,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냐, 막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선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선분에 대해서 그거 대비 길이가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선분을 그릴 수가 있냐 물어보면 가능합니까?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 가지고. 아마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구경해 봤을 거예요, 그죠? 가능하죠? 컴퍼스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컴퍼스랑 눈금 없는 자 가지고. 그래서 선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띡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가 요거의 절반이 되는 선을 내가 그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충 요거 절반보다 조금 더 큰 반지름을 갖는 선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접점을 사이를 이어가지고 얘는 반드시 직각이 될 거고 요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요거 절반하면 요렇게 하면 이제 원래 선분의 절반 길이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 들어봅니까? 그럴 수도 이미 들어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것도 가능하고 뭐 2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떤 각의 절반에 해당하는 각을 형성을 하는 게 선을 긋는 게 가능하다라든가 그런 거 여러분 구경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지는 반대로 그 정도 차이 나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와 같은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실전에서는 아무튼 우리 회사의 지출이 줄어들면 이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론 동네에서는 그걸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강력하다, 이게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려면 이 동네만의 룰을 지켜가면서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성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요즘 대딸가게 시대에 더더욱이나 실전에서 우리가 그걸 굳이 당신을 뽑아가면서 만드는 이 GPT한테 물어보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뭐 변호사님이라든가 등등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무튼 빨랐죠. 넌 이론 동네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꾸준히 사용해 오시고 그거의 우월성이 이미 입증돼 있는 기본적인 방법론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 기법을 상대적으로 간단한 남의 문제들, 남이 이미 풀어놓은 문제들에 접목시켜 가면서 한 번씩 연습해 본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간에서 자주 언급되는 면접관님들이 얼마든지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문제들에 대한 보편적인 기법들을 천천히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요 이론을 배우는 게 내가 회사 가서 아무 도움도 안 되냐라 물어보면 그건 아닙니다.
새로 문제, 실전적인 문제다 하더라도 정갈하게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수준 안쪽은 우리가 이론으로 커버하고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이고 어느 수준 밖에는 이제 뭐 우리 회사 서버의 하드웨어 상태라든가 등등 외부 요인을 고려해 가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선을 간단하게 그어보는 것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알고리즘 수업 내용을 접목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거는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3억 원짜리 컴퓨터를 들고 와도 절대로 사장님이 요구하시는 시간 안에 예를 들면 1시간이라든가 안에 풀 수가 없는 결과를 낼 수가 없는 불능에 해당하는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이 증명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했어요. 이거 할 때까지 집에 가지 말래요. 근데 나한테 제시한 문제가 그런 문제면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살아생전 그거를 끝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게 확실하면 그런 확실한 망함이라는 거를 사장님한테 어필할 때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보다는 알고리즘 지식을 바탕으로 이게 지금 이 정도 스케일에 당신이 나한테 요구한 사장님이 나한테 요구하신 문제가 이 정도 스케일의 문제고 요거랑 비슷한 다른 문제들 다 지금 사람들 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뒤지면 안 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조금 우회해서 풀 필요가 있습니다. 라든가 예산과 자본을 조금 더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이론에 입각해서 이게 확실히 무리한 부탁이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어필을 할 때 알고리즘 관련한 지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게 됐으면 이미 구글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왜 구글은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증빙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그냥 대놓고 그거 한마디만 보내면 당연히 퇴사당할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어느 정도 선 바깥은 이제 사장님의 결정사항으로 남긴다라든가 같은 그 바운더리를 잡는 데도 당연히 알고리즘 내용이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존기 같은 느낌이에요. 회사 가서 이 알고리즘 지식은. 여러분이 무능한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를 사장님이 시킨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장님이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시키는 게 아니야. 학교랑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낼 때 예를 들면 기한을 한 달을 줬다 칩시다. 그러면 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일 안에 만들 수 있는 거다라고 확신을 짓고 여러분한테 한 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3일 전에 시작하잖아요. 우린 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신뢰를 하고 과제를 도전을 했을 거잖아요. 이제까지. 보통 못 내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아무튼 간에 일찍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밖에선 그렇지 않는 실생활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능한 게 아니라 우리 문제 맨 처음 빌딩 자체가 못 풀 문제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심지어 반쯤 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러면은 그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컨설턴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를 만드는 건 GPT랑 잼미니한테 시켜가면서 각이 보이는 거 어느 정도 그 느낌이 딱 든다라면은 그냥 기계의 친구들한테 일을 시킨 다음에 다른 정보들 더 파악해서 이걸 가지고 어디다 접목할 수 있을 거냐와 같은 좀 더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전공 활동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수업 내용은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더 강력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스킬들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료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요 정도 제 약을 팔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제 좀 슬프게도 우리 1반, 2반, 3반, 5반 교수님은 어쩌면 알고리즘 연구실 막 그런 게 우리 학부에 있어서 거기 진짜 교수님이 수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방금 얘기했듯이 오랑캐란 말이에요. 외간 남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슬프게도 알고리즘을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최신 첨단을 달리는 완전 개핫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다라는가 그거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수님 반은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뭔가 심각할 수준으로 그러니까 대학원생 수준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수업에서는 조금 무게감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심각한 수준으로 알고리즘을 공부한 건 아니기 때문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알고리즘 교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 이번 학기에 우리 학교에서 저는 파이썬 수업 2반을 작년처럼 담당했으면 좋겠다라 생각했단 말이죠. 왜냐 늘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돈을 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긴 한데 요 알고리즘 수업 지난 학기에 다른 학교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면서 수업 자료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더 개편을 해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엄밀한 증명, 진짜 순수 알고리즘 연구실 대학원생 교수님이 논의할 수 있을 법한 칼 같은 정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긴 과감하게 줄이고, 사실 싫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 봅시다. 증명하시오 보다는 아무튼 그래요. 그 대신에 아마 여러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이 알고리즘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접목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제대로 내 머릿속 생각을 정갈하게 잘 옮길 수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코드를 적는 방법을 중간중간 곁들여서 소개를 하는 걸 부가 목표로, 그러니까 세 번째 목표로 가지고 우리 반 4반을 이번 학기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알고리즘 대학원에 갈 예정이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소프트웨어 학부 알고리즘 연구실 교수님이 되고 싶다라면은 우리 수업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여러분이 습득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단점을 가져가는데, 대신에 그 정도까지 심각한 수준의, 그 정도까지 혁신적인 건 아니기는 한데, 아무튼 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실제 프로그램, 그 C++ 프로그램이든 파이썬 프로그램이든에 적용할 때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 내지는 적은 고통을 받아가면서 이전보다 좀 더 효율적인 버전을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스킬을 전달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선 당연히 우리 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 100% 신뢰하는 것보다는 성공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써먹으실 수 있게 마지막 목표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마도 요거를 지난 학기 다른 수업 대비, 다른 알고리즘 수업 대비 덜 진행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객체 지향 시간에 써봤다 그랬으니까. C++라는 친구를 써서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이랑 관련한 몇 가지 얘기들을 곁들여서 일주일 3시간짜리 수업을 채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샤이한 친구라서 파이썬이랑 C는 써봤지만 C++는 아직 써본 적이 없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파이썬이나 C를 써본 적이 있다면 우리 수업에서 나오는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이슈를 무리 없이 여러분이 견뎌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자료구조 수업을 담당한 적도 있어요. 지난 학기랑 지지난 학기에 담당을 했었고, 제 자료구조 수업은 C++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C는 써봤는데 C++는 안 써봤다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초반부 시간을 좀 투자해서 이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코드가 개 같은 이유라든가 그런 걸 생각하기 위해, 이 코드는 왜 즉시 빨간 줄이 그어지는가 관련한 얘기들이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심심한 친구들 그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우리 또 키컴프 있고, 그 다음 파이썬 수업 있고, 프로그래밍 수업이 여러 개가 병렬 배치돼 있잖아요. 우리 학교는 아닌데 다른 학교 2학년 1학기 친구들이랑 이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하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 반을 이번에 새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짜로 이제 있잖아요. 그 Cout이라든가 그런 거 이미 다 써봤겠죠. 여러분 Cout의 C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일단은 그 C++의 원작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분은 캐릭터의 약자다라고 일단은 생각하면서 쓰셨대요. 왜냐? 글자를 출력하는
스트림이니까요. 그렇지 않은 스트림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여러분 아마 그 fopen이라는 함수 써본 적이 있다라면 걔가 바이너리 모드랑 텍스트 모드 두 가지 있다라는 것도 들어봤을 거잖아요, 그죠? 실전에서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중에 ASCII 코드 내지 유니코드로 전달되는 거의 비중은 사실 거의 없어요. 인터넷 까갖고 보면, 패킷 까갖고 보면. 근데 Cout은 헬로 월드라든가 안녕하세요라든가와 같이 나중에 사람한테 폰트 이렇게 입혀갖고 보여주기 위한 글자랑 관련된 걸 출력하기 위한 스트림이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중간에 이제 플러시하고 엔터를 쳐야 된다라든가 그 엔드라인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여러분 방금 거 잊으셔도 좋아요. 자,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옆반 수업에서는 2학년 1학기 C++ 수업에서는 차근차근 이 친구를 한 학기 동안 다룰 거예요. 그 친구들은 다음 학기에 자료 구조를 들을 겁니다. 그런 수업도 지금 포지셔닝 돼 있고 같이 이번 학기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내 C++ 좀 약하다. 저놈의 코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라면은 유튜브 채널 같이 해갖고 병렬적으로 구경하면서 진행하시면 이번 학기를 좀 더 여러분한테 좀 더 영양가 높은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놈이 진행하니까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나 이거 옆에 거 듣고 있는데 3주차 내용 나 이거 궁금하다 라면은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멀티 스펙트럴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자체 관련해서는 일단은 우리 그래 주 프로그래밍 언어로 우린 C++를 쓸 거고 이 친구가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매 3년마다 새로운 표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표준, 그 다음에 23년도 표준, 그 다음에 26년도 표준을 지금 열심히 지금 아마 마무리 단계 내지는 아마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맥북 쓰는 친구들, 윈도우 쓰는 친구들 어차피 비주얼 스튜디오에 탑재가 안 됐습니다. 26 버전은. 23 버전도 아직 탑재가 덜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2026년인데 우리는 이번에는 2020년도 표준을 써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쟤네들이 반영되어 있는 예시 코드를 받아보실 거고 과제를 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친구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026 같은 경우는 요 버전이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맥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맥에서 여러분 코드, 소위 개발 도구 뭐 써요? 엑스코드 씁니까? 그게 기본 개발 도구긴 한데 아무도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아마도 VS 코드를 쓰겠죠, 그렇죠? 그 친구는 아마도 여러분이 컴파일 옵션을 좀 건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애플 클랭인가 그 친구도 요즘은 20년도 표준까지는 다 지원하니까 간단히 명령어 살짝만 바꾸는 걸로 우리 수업 표준 버전을 준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잘 됐으니까 올해도 잘 될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제 스크린샷이라든가 아니면 예시 코드 돌리는 거 테스트 같은 거 할 때는 윈도우스 11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26 커뮤니티를 써갖고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2022 대부분 친구들 깔려 있을 겁니다. 이 친구 새로 출시됐는데 생각보다 이뻐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설치 용량이 더 줄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번 찍먹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우리 이 클래스에도 파일 올려놓긴 했는데 그 친구 다운로드 해가지고 내 윈도우용 컴퓨터에 노트북에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 수업 환경 구성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순수 알고리즘 수업 그 자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배웠던 얘기, 이론적인 얘기랑 그걸 실제로 내 프로그래밍, 나의 문제, 내 구현체에 반영하는 방법, 구현과 관련한 얘기는 가급적이면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과제는 일단은 모든 과제는 프로그래밍 과제로 여러분 코드 작성해서 돌려서 성능 잘 나오나 확인하고 그게 어느 정도 상한선 밑으로 이제 성능이 나오면 통과해서 제출 가능, 여러분 구경하실 수 있게 그렇게 패키징을 해서 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작성했다 그러면 그 .cpp 파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이 클래스에다가 첨부해가지고 올리고 느낀 점 적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자료 조사하고 싶어요?
요즘 그거 과제로 내는 수업이 있습니까? 그런 거 만약에 과제로 내면 여러분 그냥 GPT한테 물어볼 거잖아요. 그죠? 그지? 그러고보다는 물론 이제 GPT한테 코드 짜달라면 다 짜주긴 하지만 뭐 그건 자체하고서라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본인이 원한다라면 손으로 느껴볼 수 있을 만한 느낌으로 과제를 한번 출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그 다음 비율입니다. 일단 우리는 중간 기말 시험을 다 보려고 하고 있어요. 중간 40, 기말 40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일단 시험은 언제 볼 거냐라 물어보면 우리 표준 스케줄에 해당하는 8주차랑 16주차 그리고 수업 시간 중으로 그렇게 해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시험 보면 이거 지금 우리 안 온 사람이 많아서 이 모양인데 꽉 차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아마 시험 강의실은 좀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8주차, 16주차에 우리도 시험 볼 예정이고 우리 수업 시간 3시간 안에서 적절히 다른데 이제 빌려가지고 아마 2개 반으로 나뉘거나 대형 강의실 빌리거나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제가 많이 나가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나갈 거고 10%. 그 다음에 우리도 재수강하는 친구들 제가 A0까지밖에 못 드리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요 기타 점수 10%는 만약에 내가 지금 재수강생인데 석차상으로 상대평가 석차상으로 최상위권이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석차다라면 요 기타 점수를 까서 그 친구가 A0 그룹의 최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게끔 순위 보정하는 용도로만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알고리즘 수업을 듣는다. 기타 점수는 일단 만점 가져간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출석이 없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 출석 체크는 할 겁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네 학교 중에 우리 학교가 제일 출석이 빡세요. 그리고 제일 출퇴율이 높습니다. 저도 마음이 이해는 돼요. 남들이랑 똑같이 나가면 엘리베이터 못 타잖아요. 그렇긴 한데 카드 찍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제일 힘든 건 맞아요. 다른 학교는 3분의 1 초과하면 결석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4분의 1 초과하면 F로 돼 있어요. 16주차니까 여러분 5번 결석하면 F인 거죠. 그래서 살짝 한 급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학칙이 있다 보니까 출석 체크는 매주 할 겁니다. 출석 체크는 그냥 노말하게 할게요. 뒤에 카드 찍어도 되고 뭐 그 있잖아요. 뭐 블루투스로 비콘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좀 늦게 왔다라면은 중간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이름 불러주시면 제가 수동으로 출석 체크해 드릴 수 있고 등등으로 일단 매주 할 겁니다. 그거는. 그렇긴 한데 여기 지금 출석이 0%라는 건 5번부터는 학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F를 드리지만 1번, 2번, 3번, 4번 결석한 거 가지고는 그게 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와 같이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석한다고 학점이 내려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제 장담하는데 다음 주에 여기 몇 명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측해 봅시다. 오늘이 상한가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여러분 나이 먹었으니까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장부상으로는 여러분이 그 잘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갔다 오면 그 출결 인정 받을 수 있는 그거 있죠. 우리 학교에 전자출석부 있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일 생겼다라면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엔간하면은 승인을 눌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3주 연속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라든가 그 사람이 범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랜드마더 킬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여간하면은 승인 눌러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기분 좋게 그 불의의 F를 당하지 않게끔 여러분이 조금 매주 출결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저 중간 기말 시험 유형은 어떻게 될 거냐 등등은 적당한 타이밍에 별도의 안내문 만들어 갖고 이 클래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수업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 받습니다.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빠른 퇴근을 위해 자,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 약간 바깥 껍데기 바운더리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부분 조금만 더 소개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약팔이를 조금 하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의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나 어쩌면은 우리가 요 4차 산업혁명 대딸가게 시대에 조금 더 그럴싸하게 그 기계들이랑 얘기하고 조금 더 그럴싸한 영어로 적혀 있는 내용물들 포함해서 여러분이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시너지로서 작용해서 내 회사 가서 실제로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을 했을 때 그거를 원만하게 타개하고 내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보장이 되고 그게 이 동네의 어떤 생태계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면접관님을 포함한 선배분들도 우리랑 거의 동등한 내용을 경험해 보고 그 자리에 가 있다. 여러분도 거기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 수업은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남들도 갔던 길을 우리도 걸어보는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살짝만 한 걸음만 뒤에서 살짝만 찍먹하고 넘어간다라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주일에 3시간을 저랑 같이 즐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업의 포지션은 그 정도로만 해두고 일단 소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3시 정시의 수업 시작합니다.